처음엔 다리만 살짝 저렸는데 점점 엉덩이도 아프고 종아리도 당기고 발바닥도 뻐근하고 그러시죠. 병원 가서 하라는 거 다 했더니 허리 디스크라고 수술하기 전에 최대한 치료도 해보고 운동 치료도 해보자 해도 통증이 계속되고 도무지 나을 기미가 안 보여서 답답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팠던 게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디스크와 유사하지만 엉덩이, 고관절, 다리 저림까지 전부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걸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 치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원입니다. 병원 먼저 가서 수백만 원 깨지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상근 증후군 자가진단법과 해결 방법으로 지긋지긋했던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확실하게 잡아보세요.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다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마비탐탐 이자훈. 원장님 정말 최근에 이상근 증후군 환자분들 많이 왔었나요? 예,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분이 2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 1년 반 정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허리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었던 분이셨어요. 그때도 이제 증상이 비슷하게 다리가 저리고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증이 좀 있으셨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허리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환자분도 본인이 이제 디스크가 있다고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 주사 치료,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좋아져서 환자분이 병원에 이제 더 이상 안 오시고 잘 치료가 마무리됐던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년 반 정도 만에 병원에 오셔서 비슷한 증상으로 또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또 환자분도 당연히 이거 디스크가 재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허리 치료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 치료를 했는데도 지난번과 다르게 효과가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없었고 환자분도 증상이 오실 때마다 비슷한 것 같다, 좀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허리 치료를 해보자고 해서 끌고 갔었는데 한 5번 정도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전혀 증상이 호전이 없이 반복되는 증상이 생겨서 좀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환자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분도 그런 치료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하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디스크 소견이라고 말을 듣고 시술을 하시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시술을 바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술이 비용이 여쭤보니까 한 600~7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싼 돈이네요. 예, 한 가지 시술만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시술의 종류나 사용하는 거 도구에 따라서 비용은 좀 상이할 수 있는데 보통 2가지 시술을 하셨으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술을 받았는데도 증상이 그냥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시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저희 병원에 다시 오셨어요. 받고 오셨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이거 허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께 제가 이거 이상근 증후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환자분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저도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었다, 찾아보니까 뭐 이상근 증후군이랑 비슷한 것 같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저희가 이상근 증후군에 맞게 초음파 유도 주사도 하고 충격파도 그 해당 부위로 바꿔가지고 이제 치료를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딱 한 번 치료를 했었는데 환자분이 이제 다음에 오셨을 때는 50% 이상 좋아졌다. 그리고 이전에 못 느꼈던 그 유지 기간도 계속 이제 통증이 없이 유지가 좀 되었고, 물론 아직 종결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조금 치료 효과가 다른 것 같다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도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디스크로 치료하는 경험도 있고 했던 분이었는데 상당히 이제 이상근 증후군 진단하는 데까지 오래 걸려서 좀 치료가 좀 지연되고 그날 또 다행히 추후에 진단이 잘 돼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 아이러니하게 저희 가족인데 똑같아요. 상황이 비슷한데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에서 보일 정도로 약간 협착증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필 그 협착증이 생기는 위치에 생길 수 있는 하지 방사통, 엉덩이 통증 이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 심지어 예전에 비슷한 증상으로 허리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허리 주사를 한 2~3번 정도 하시고 또 증상이 확 나았던 경험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좀 재발을 했구나, 좋아졌다가 재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똑같이 비슷하죠 이 상황이. 저는 당연히 허리다라고 생각하고 또 허리 치료를 했던 거죠. 그때랑은 다른 거는 주사를 맞으면 좋아졌다 느낌을 확 받으시고 피드백이 이렇게 좋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2번, 3번 해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환자분도 경험이 있고 또 이상근 증후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찰 소견도 비슷하게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근 증후군 주사 치료랑 충격파를 똑같이 했습니다. 했더니 항상 이제 밤보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아프다, 그래서 아침에 뭐 진통제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엉덩이랑 허벅지 사이 거기가 아프다고 항상 하셨는데 그게 그냥 거의 다 사라지셨습니다. 한번에요. 네네. 치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역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효과를 딱 보면은 이게 이상근 증후군이 맞았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이게 빨리 진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돼야 정확한 치료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는 게 와닿았습니다. 이번에 이상근 증후군 컨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료를 보는데 또 이상근 증후군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내원해 주셔서 이번에 컨텐츠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엉덩이가 아프거나 다리 저림 있는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이게 허리 디스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환자분들 말씀으로는 엉치 통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엉치 통증, 엉덩이 둔부, 다리로 내려가는 그런 저림이 있을 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도 그렇고 저희도 디스크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환자가 훨씬 더 많고 발병률이 높고 더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허리 디스크 치료를 이제 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상근 증후군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허리에서부터 각 레벨별로 신경이 나와서 이 신경들이 모여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굵은 신경들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허벅지 뒤로 내려가는 신경, 그리고 허벅지 앞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엉덩이 주변에 있는 이상근이 염증이 생기거나 단축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극이 되면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걸 포함해서 이상근 증후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증상은 염증이 그 근육에 생기기 때문에 엉덩이 주변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저림 증상, 또 통증, 그리고 심하다면 힘 빠짐 같은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설명을 쭉 들었는데 이게 듣기로는 이게 허리 디스크랑 이게 무슨 차이인가 싶어요. 이상근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했었지만 많은 병원에서 오진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 진단 과정이 늦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당연히 PD님처럼 이 겉보기에는 증상이 굉장히 비슷한데 왜 이렇게 비슷하냐면 원리가 하나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좌골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해서 엉덩이, 허벅지, 또 종아리 뒤로 이어지는 방사통이 나타나게 되고, 통증도 엉덩이 깊숙한 어딘가가 콕콕 찌르듯이 쑤시듯이 나타나는 게 공통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경성 방사통, 그리고 엉덩이 통증,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요추의 신경 뿌리를 압박하고, 이상근 증후군은 그 이상근 아래로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압박하거든요. 이 두 개가 결국에는 같은 길로 이어지는 통로로 전달되기 때문에 압박 부위는 다르지만 자극받는 신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증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원장님 설명 들으니까 확실하게 왜 그렇게 차이가 좀 안 나는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두 증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병원 오시기 전에 집에서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개된 자세가 있지만 이 자세가 가장 간단하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에서 단축이 되던 경직이 되던 염증이 생기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변이 자극 증상이 생기면 주변 신경까지 자극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한 모든 증상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이상근 증후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 진찰로 소개할 수 있는 거는 이상근 증후군을 좀 자극시키는 신체 동작을 통해서 이게 허리가 아닌 이상근 증후군, 엉덩이 주변에 생긴 그런 증상인지 확인하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 고관절 이상근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오른쪽 다리를 좀 구부려 주시고, 아픈 다리인 왼 다리를 양반 다리를 하는 동작을 이렇게 발 위로 올려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반 다리라는 동작이 이상근을 수축시키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반 다리를 쉽게 함으로써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 여기서 느낌이 조금 안 온다고 한다 그러면 살짝 조금 더 내려봐서 조금 더 수축을 시켜서 우리가 증상 유발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이 엉덩이 아래쪽에 또는 대퇴부 쪽으로 찌릿한 느낌, 통증, 그리고 신경이 자극되었을 때는 허벅지 뒤쪽으로 조금 저린 증상이 유발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힘을 주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저 자세 하나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가장 간단하고 습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의 통증이 가장 많이 느껴지면 이상근 증후군이다 라고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상근은 생각보다 엉덩이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엉덩이가 시작되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고지점이 통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엉덩이 주름이 잡히는 아래쪽 허벅지와 만나는 지점, 또는 그보다 살짝 아래쪽 허벅지, 그런 데가 또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덜어 많아서 딱 포인트를 짚긴 어렵겠지만 허벅지 상부부터 엉덩이까지 좀 넓은 범위로 통증은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엉덩이 통증 완화시켜주는 스트레칭 알려주세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근이 어떠한 이유로 경직이 되고 단축이 되고 함으로써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근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의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엉덩이 통증에 좋은 스트레칭 알려드릴 텐데요.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무릎, 종아리까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진짜 어려운 동작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해보세요. 특히 고관절이 뻣뻣한 분들, 또 오래 앉아서 한 자세로만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오른쪽 엉덩이 통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오른쪽 무릎을 반대편으로 양반 다리를 합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상근 증후군 증상이 유발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동작에서 이제 이상근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허리를 좀 구부리면서 이 엉덩이의 근육들, 고관절의 주변 근육들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10초 정도 유지하고 다시 좀 풀고 다시 10초 정도 유지하고 푸는 동작을 3세트 내지 4세트 정도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동작을 하실 때 통증이 별로 없으시다면 이 동작을 계속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고, 다만 너무 통증이 심하고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유발된다면 제가 조금 더 편안한 운동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증상이 심하신 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쉬운 동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왼쪽 허벅지, 엉덩이 증상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 무릎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인데요. 왼쪽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 팔을 이용해서 반대편 어깨 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이때 그냥 이제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무릎을 넘겨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근, 이 엉덩이 쪽이 좀 깊게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지그시 반대편으로 눌러주시면서 10초간 유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힘을 풀어서 이완시켜주고 이 동작을 반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동작을 통해서 단축되거나 수축되었던 이상근이 충분히 늘어나는 효과를 받게 되고, 늘어나면 결국에는 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정말 쉽고 편안한 자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이 되실 때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시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마사지를 해도 이상근 증후군, 엉덩이 통증이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상근을 풀어준다는 관점에서 스트레칭 말고 직접적인 마사지를 통해서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정도로 소개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마사지입니다. 근데 마사지라고 하는 건 결국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손바닥 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엉뚱한 곳을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인 위치를 잡는 것을 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만져볼 수 있는 뼈는 고관절 바깥쪽에 있는 단단한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만져서 위를 따라가다 보면 끝나는 지점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하나 기억을 해두고, 다음으로는 허리 중심선을 쭉 내려오다 보면 엉덩이 골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안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만져지는 뼈의 경계가 느껴집니다. 이 청골이라고 하는 이제 허리뼈, 척추뼈인데 제일 잘 만져지는 척추뼈 경계를 하나 또 기억해서 이 두 선을 잇는 중앙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상근의 위치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주변을 골고루 마사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치가 바뀐다고 해도 이상근을 포함해서 이제 마사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마사지 할 때에는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신경 주변을 가운데를 눌러서 자극하기보다는 이 양끝 뼈에 붙어있는 부착 지점을 중심으로 손바닥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이 부착 부위 주변을 먼저 마사지를 해주는 게 저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꾹꾹 근육의 결이 이제 이렇게 위치했기 때문에 근육의 결 방향으로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마사지를 통해서 엉덩이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하는 마사지입니다. 남이 해주는 마사지와 다르게 스스로 위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아우르는 이런 폼롤러나 마사지 볼 같은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우리가 앉았을 때 딱딱한 뼈가 하나 엉덩이 밑에 앉아져 있을 텐데요. 그 위쪽에 있는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시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왼쪽 엉덩이 통증이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왼쪽 다리를 양반 다리를 하고 오른쪽 다리로는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지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팔을 안 쓰면 압력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양팔로 좀 지지하면서 좌우로 굴려주셔도 되고, 또 좀 익숙해지셨다 그러면 팔에 힘을 좀 빼면서 압력을 조금씩 높여주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훈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남성분들은 좀 뻣뻣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동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집에서 이런 스트레칭도 하고 마사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프면 사실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병원에 오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진단이 돼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는 아닌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랑 구분이 돼서 이상훈 증후군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됐다면 먼저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 증상이 좀 심하다면은 이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상근의 직접적인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의 대안이나 또 주사와 동반해서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께서 그 가족분한테 해주셨던 게 이 주사랑 체충격파 치료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체충격파 치료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제 체외 충격파
충격파는 특수한 이제 물리치료 장비인데, 충격파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가 우리 염증 조직이나 또는 통증이 있는 부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로 인해서 염증 조직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한 통증을 좀 감소시키는 효과를 이제 보게 됩니다. 아까 가족분 사례에서요. 가족분 같은 경우에는 주사와 체충격파 치료 그 한 번으로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나중에 재발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유지하는 것도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후속 치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상근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해도 이상근증후군이 왜 생겼냐, 이것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활습관이나 또는 이제 노화에 의해서 근육이 이런 게 좀 단축이 되거나 또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됐다 그러면 유지치료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또 가벼운 마사지 같은 걸로도 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더 심해지면은 어떤 치수를 받아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뭐 주사치료나 비수술치료로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요즘에는 내시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그 염증 조직을 다듬어내고 없애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중적으로 흔히 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뭐 다른 영상이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확실히 됐다면 호전되지 않는 이런 통증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환자분들한테 치료해서 효과가 없으면 다음 후속 치료를 안내해드려야 되고 또 이런 치료를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생기면 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뭐 행해지고 있는 다른 더 나아간 치료는 없는지 뭐 공부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지금 또 일선에서 그렇게 열심히 진료하시는 선배들한테도 여쭤보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관절도 내시경 치료를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이제 염증 조직을 좀 다듬어내는 그런 어떤 수술 또는 시술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그 국소 부위에 주사나 이런 약물이나 이제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혔다 그러면 실제 그 시술은 염증 조직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또 내시경으로 보면서 하는 안전한 방법이니까 좀 지속적인 효과를 조금 더 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술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마취나 또 수술 후에 또 재활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일단은 가능한 다른 치료를 먼저 좀 해보고 그런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디탄탄 이자훈. 오늘 원장님께서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엉덩이, 엉치, 뭐 고통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한마디 해주세요. 하루에도 이 엉덩이 아프다고 이렇게 찝으면서 들어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허리 디스크와 이상근 증후군은 증상만으로 딱 명확하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허리나 의심되는 부분부터 먼저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진단이 다시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이상근 증후군인지 테스트하는 방법,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일 때 스트레칭, 또 운동으로 풀어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엉덩이 그리고 방사통 이런 것들 다 좋아지니까 평소에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일반적인 치료로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또 약을 복용하고 이런 것들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작할 수 있는 치료부터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훈이었습니다. 아까 그 가족분 얘기 하셨는데. 네네네. 네. 가족분도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많이 호전되시고 좋아지셨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척추 치료를 해주셨을 때 호전되지 않으니까 좀 원망을 많이 들으셨나요? 원망보다는 이게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뭐 큰 문제가 있나? 뭐 다른 문제는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면 사실은 더 정밀한 MRI 촬영이나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드는 문제니까 뭐 그런 증상이 있다고 다 또 MRI 찍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이제 우리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어서, 비슷하게 또 이제 허리 주사 효과가 없었으니까 한번 이제 이상근 주사 생각을 해보고 치료해보자 이렇게 이제 넘어갔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주사를 한두 번 더 해서 좀 확실하게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없애보고 싶은 마음인데, 또 사실은 이제 치료받는 분 입장에서는 증상이 조금 좋으니까 여기서 뭐 다른 약물 치료나 뭐 운동 치료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제가 알려드린 그런 스트레칭, 운동 치료, 마사지 이런 것들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또 별명이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던지면 들어가. 주사의 신이었는데. 근데 이상근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있거든요. 제가 마사지 영상에서 대충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그 겉에 있는 이 대둔근이하고는 엉덩이 근육이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운동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근육이 발달돼 있어서 굉장히 두껍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들보다 지방도 좀 많으신 편이고, 그래서 굉장히 깊어서 초음파를 좀 좋은 초음파를 쓰더라도 실제로 이상근을 딱 이렇게 분리해서 찾고 타겟해서 주사하는 게 좀 어려울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사했을 때에도 저거 무조건 100% 이상은 이사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찔렀던 건 아니고 제가 아는 해부학 지식이랑 그 신경을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위치로 그 주변에서 좀 약은 확산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주사를 했던 건데요. 이상근 증후군은 좀 이제 주사하기 정확하게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 사실 한 번 해보고 포기하기보다는 한두 번 더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전 경우에는 운이 좋게 한 번에 좀 효과를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해보면서 느낀 거는 한 번에 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